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할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변호사님, 저희가 이제 상속재산 분할 소송뿐만 아니라 사실 이 협의를 하는 업무도 대행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경우 이런 업무를 하시게 되죠? 보통 이제 상속재산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부동산 아니면 예금인데요. 네.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간 어떤 지분 형태로 그대로 등기되거나 아니면 법정 지분대로 예금을 찾는 경우 등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부동산이 많지가 않고 뭐 한 개의 부동산이 있을 때 이것을 이제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면 아무래도 권리 행사에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네. 보통은 1인이 단독 등기하는 것으로 몰아주고 그 단독 등기 받은 사람이 상대방한테 그 지분만큼 정산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상속 예금이 있으면 그 예금을 더 몰아준다거나 이런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뭐 세금 문제 또 유류분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협의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법률 그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협의된 내용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협의성 형태로 완벽하게 이제 작성하시고 싶으신 경우에 저희한테 의뢰가 많이 들어오죠. 네, 보통 이제 부동산 상속 등기를 하기 위해서 뭐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작성하는 이 상속 등기용 상제분할 협의서는 사실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동의만 들어가면 되니까. 네. 그래서 그 이면에 뭐 정산의 합의나 이런 유류분의 세금 문제가 들어가지 않는데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 넣어서 합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우선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상속재산의 이제 정확한 특장이겠죠. 상속재산이 뭐 간단하면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은 뭐 부동산 필지가 상당히 많거나 또는 뭐 예금 목록이 상당히 많다. 또 그런 경우에는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협의의 대상이 되는 재산 목록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되는 게 이제 먼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혹시나 뭐 이게 전부 상속재산이야라고 해서 이제 협의를 했다가 나중에 추후 새로 발견되는 그런 재산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협의서에 만약에 추가 발견되는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런 문제까지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산 분할 협의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기재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앞선 사례에서 부동산 소유권을 누군가에게 이제 단독하고 누군가에게 정산을 할 때 그 부동산 지분을 포기한 상속인에게 그 정산하는 그 금액과 정산 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상속 예금 같은 경우에는 예금을 누가 가져가고 이렇게 기재를 하더라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뭐 아무리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만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대로 지급을 해주지 않는 게 실무고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상속인의 어떤 그 동의서에다가 인감 증명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예금을 찾을 때의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협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상제 분할과 관련해서 이제 발생하는 부수적인 비용들이 있잖아요. 상속세나 취득세, 뭐 기타 상속 비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협의를 하는 게 좋겠죠. 그렇습니다. 그 상속재산 분할을 협의로 할 때의 장점인데요.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뿐이죠. 그런데 그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상속세 또는 뭐 취득세 또는 뭐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점까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넣어서 한다면은 완벽하게 그 상속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속재산 이외의 비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지 않게 된다면 그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소송을 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협의할 때 이런 비용 모든 비용까지 합쳐서 합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상속인과 협의를 했는데 그래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잘 작성하고 저희한테 의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보통 일반 분들이 작성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작성을 하고 이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고 작성하시기 때문에 협의서를 작성해놓고도 자기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도 일종의 계약입니다. 여러 당사자가 참여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러한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근거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작성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만약에 의무 내용을 기재하고 그 의무 내용을 언제까지 지키지 않으면
그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 뭐 위약금이라든지 위약벌이라든지 이런 간접 강제 사항을 규정해 놓는다면 굳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서라도 이 협의 내용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소송으로 가게 되면 이제 시간과 네. 비용이 많이 들게 되니까 네.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강제할 수 네. 있는 수단을 기재해 놓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 외에 더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모든 계약에서 이제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협의해놓고 나중에 또 뭐 소송을 건다거나 이러면 또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추후에 어떤 뭐 소송 분쟁이 생길 여지가 없도록 각자가 상속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유류분 소송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재산과 관련한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부재소 합의를 반드시 넣어드리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인터넷에서 그 상제분할 협의서를 찾아보면 간단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만 보고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쟁점과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네. 있다. 이 점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 이와 관련해서 이제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또는 이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법률사무소 율세무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과 관련해서 법적 자문 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